자, 이번 시간은 120페이지 제2절 접합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접합 분야는 가장 중요한 파트는 용접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접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접합의 특징을 보기 앞서서 120번에 공상 가공 순서 정도는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이것이 혹시나 어렵게 나오면 이런 공장 가공 순서를 가지고 시험을 다룰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척도 작성, 원척도라는 것은 원래의 척도 그대로, 그 실물 크기 그대로 도면을 그리는 것을 원척도라고 합니다. 원척도를 작성해서 자, 이 본뜨기를 합니다. 그러면 철골에다가 이 본뜨기를 하고 나서 변형 바로잡기, 그리고 이제 건매김해서 절단 가공하고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조립해서 리베치기나 또는 우리가 볼트나 고력 볼트 이런 것을 하게 되죠. 조입니다. 그리고 검사하고 나서 농막이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막이칠은 검사를 먼저 하고 나서 농막이칠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반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접합에서는 그 종류가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적인 측면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제일 첫째로 리벳 접합이 있고요. 리벳 접합. 그리고 두 번째 볼트 접합. 그리고 세 번째 이 고장력 또는 장자를 빼서 고력 볼트라고도 칭합니다. 고장력 볼트 접합. 그리고 네 번째로 용접 접합. 그래서 총 네 가지 접합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접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용접이고요. 용접이 넘버 1. 그리고 고장력 볼트, 고력 볼트가 넘버 2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적은 것은 볼트 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벳 접합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리벳 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1페이지 그림과 같이 이 부재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접합들은 리벳 접합하고 볼트하고 고장력 볼트 접합, 이 세 가지 접합법은 이 부재에다가 구멍 뚫기를 합니다. 구멍 뚫기를 해서 리벳이나 볼트, 고장력 볼트를 끼워 넣게 되죠. 그래서 이 구멍 뚫기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단면 결손이 발생이 됩니다. 결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들은 재료 절약 개념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재료가 손실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와 같이 그림같이 여기다 구멍을 이제 두 부재의 접합면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서 하나만 표현했는데 원래 하나가 아니겠죠. 여러 구멍을 뚫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 안에다가 볼트를 넣어서 리벳을 넣죠. 리벳을 거기 보면 빗금 쳐놨습니다. 가열해서 800, 1200도씨로 가열해서 끼워서 리베팅 해가 뉴매틱 해머로 때립니다. 받침판 밑에 딱 받쳐서 머리 모양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접합하는 거, 이것이 리벳 접합입니다. 그러면 이 리벳은 머리는 둥근 머리 형태도 있고 민머리 형태도 있고 종류는 다양합니다. 모양 만드는 것은. 그러면 이 리벳 접합인데, 그럼 리벳 접합은 힘이 작용하게 되면 이렇게 작용하든
반대로 작용하던 이 리벳이 자 전단력을 받게 됩니다. 리벳이 이 전단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단력이 작용해요. 그러면 리벳 내부에 생기는 힘은 전단 응력입니다. 리벳 내부에는 생기는 힘은 전단 응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접합을 전단 접합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전단 접합. 그래서 전단 파괴대, 리벳이 전단 파괴되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리벳하고 이 판재, 원래 이 부재 부분에는 리벳이 맞닿을 수밖에 없다. 지압력이 작용돼요. 그럼 이 판재는 지압응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지압응력. 그래서 이 리벳 접합이 전단응력이나 지압응력이 발생하는 접합이 이 리벳 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벳 접합은 121배 장단점 나옵니다. 자, 장점은 이 결함부 발견이 용해요. 육안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리벳의 온도가 낮거나 높게 되면 이 해 때렸을 때 모양이 제대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거의 육안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사법이 용이한 것이 바로 리벳 접합이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접합은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전단 접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이 접합법이 바로 전단 접합법이다. 리벳이 전단 파괴되도록 설계하는 전단 접합입니다. 판재가 찢어지는 걸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리벳이 전단 파괴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시공시 소음 발생이 큽니다. 자, 보통 팻말로 쳐야 되다 보니까 시공시 소음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걸 가열하다 보니까 리벳을 가열해서 이제 열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리벳 접합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5번은. 그리고 리벳 배치와 관련돼서 간략히 그 용어 정도만 한번 보시고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거기 피치, 연단거리, 게이지 라인, 게이지 클리어런스, 그립 이런 용어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벳 접합에서 용어적인 측면에서 보실 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부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부재가 있을 때, 그러면 이 제축, 부재의 축은 길이 방향이 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리벳을 이제 배치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리베팅을 여기에서 이렇게 리베팅을 한다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리베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리베팅을 이렇게 할 때 제축 방향의 리벳 중심선, 그러면 바로 이겁니다. 제축 방향, 이 긴 방향의 제축 방향의 리벳 중심선, 이것을 우리가 게이지 라인이라고 칭합니다. 제축 방향의 리벳 중심선. 그래서 이것을 거기 나오는 3번에 나오는 게이지 라인 개념이 됩니다. 3번의 게이지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게이지 라인하고 게이지 라인의 거리를 갖다가 부재면 요 거리를 게이지라고 합니다. 이게 4번 게이지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 1번 개념이 제축방의 리벳 중심 간 거리, 그러면 이 여기에서 리벳 중심 간의 요 거리가 형성됩니다. 형성되는데 요것을 우리가 피치라고 합니다. 1번의 피치고, 리벳 중심 간의 거리, 그것을 피치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최소 피치는 리벳 직경 지름의 2.5배가 되는 거고, 보통 표준 피치는 보통 4배로 보통 봐주고 있습니다. 리벳 직경이 4배입니다. 요 간격은. 그러면 20mm의 리벳이 있다. 그러면 표준은 보통 80mm, 4배 되겠죠. 최소는 20에 2.5배니까 50mm가 될 것이고, 이게 피치 개념이다. 피치.
간격을 뜻하죠. 그리고 2번에 연단 거리는 접합 부재의 단부에 배친 리벳하고 볼트와의 거리죠. 예, 쉽게 요겁니다. 요 거리. 부재의 끝부분하고 요것이 4번의 연단 거리 개념이 되는 겁니다. 연단 거리. 그래서 1번에서 4번까지 다르었고, 그 다음에 5번 클리리언스하고 6번의 거리 개념. 요거는 단면상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자, L 형광이 이렇게 있다라고, 그죠? 지금 현재 부재가 이렇게 있었어요. 수평 부재가 있고, 반대편에도 똑같이, 자, L 형광, 니은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리벳을 우리가 여기에다 리베팅을 이렇게 했어요. 뚫어서 리벳을 이런 식으로 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리베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클리리언스는 리벳과 수직 부재 제면과의 거리죠. 여기에서 이 거리, 이것을 수직 제면하고 이 수직 제면과의 거리, 이것을 5번에 클리어런스 자유에서 작업 자유 공간에 클리어런스가 됩니다. 그래서 클리어런스가 되고, 그래서 요거는 수직 제면과의 작업 여유 공간이라 보시면 된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수직면과의 작업 여유 공간, 작업 여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통 여러분들이 모서리에 대했을 때 망치질이나 이런 거 어렵죠. 수직면과 너무 가깝게 되면. 그래서 수직면과의 작업 여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립은, 자, 리벳으로 접합하는 부재의 총 두께입니다. 그래서 리벳으로 총판의 두께, 이것을 그립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6번의 그립입니다. 그립. 그러면 그립은 리벳으로 접하는 총판의 두께를 그립이라고 하는데, 그립은 보통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한을 두는데, 이 그립 개념 보통 리벳 지름의 5배, 지름의 직경의 보통 5배야, OT 5배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배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 알아두시고요. T 직경 5배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가지 용어적인 측면을 다루었습니다. 비치, 연단거리, 게이지 라인. 참, 여기 4번이 아니고 연단거리는 2번이었죠. 2번의 연단거리였고, 그래서 게이지 라인, 그리고 클리리언스, 그립, 이 5가지 용어 부분을 다뤘습니다. 봐두시고요. 그래서 기본을 좀 정리해 놓으십시오. 근데 이 리벳 접합은 보통 과거에 판복, 그래서 철교와 같은 이런 볼을 만들 때 썼거나, 아니면 지금은 거의 건축물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건축물 지을 때 기둥이나 보의 접합부에 우리가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리벳 접합을 하던 것을 고장력 볼트가 거의 인계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응력 부담적인 측면에서 제일 강한 것이 접합법 중에 용접 접합이 제일 강해요. 용접 접합이 접합부 1차가 되는, 이게 제일 좋고요.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얘들은 동격으로 봐줍니다. 고장력 볼트 또는 고력 볼트라고도 하죠. 고장력 볼트 접합. 그리고 리벳 접합은 동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리벳을 옛날에 했던 것을 고장력 볼트가 그 역할을 대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통 이 볼트 접합이 제일 약해요. 일반 볼트가. 그래서 보통 리벳하고 같이 우리가 했다. 그럼 리벳하고
고장력 볼트 접합을 동시에 우리가 사용했으면 각각 응력을 각각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리벳 접합하고 용접 접합을 병용했다. 그러면 용접이 다 부담하는 겁니다. 근데 리벳과 볼트 접합을 병용하게 되면 리벳이 전부 응력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강한 쪽이 다 부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볼트 접합. 이 볼트 접합은, 이 볼트 접합적인 측면을 보시면, 자, 볼트가 있으면 너트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보통 이 너트가 풀리기 쉽습니다.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볼트 접합은 그래서 아무데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볼트는 일반적으로 너트 풀림이 생길 수가 있죠. 너트 풀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중요 부분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복 하중이 자주 하중이 반복되거나 이런 중요 구조물 이런 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 구조물 이런 데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는 뭐 가조임이라든지 가조임이나 아니면 저런데 가설 건축물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영구 건축물하고 가설 건축물이 있는데 존치 기간이 명시가 되는 것은 보통 몇 년간 2년간 3년 되는 것은 가설 건축물이고 영구 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설정이 되지 않는 것이 영구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델하우스 아파트 분양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가 있죠. 그런 것이 가설 건축물이라고 보면 되고 특히 가설 건축물은 그래서 존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짓고 쉽게 철거 해체를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은 구조 제한이 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 일체식 구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가설 건축물들. 그래서 이제 쉽게 조립하고 쉽게 뜯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가설 건축물 이런 데는 볼트 접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트는 그렇게 낼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장력 볼트 줄여서 우리가 고력 볼트라고 칭하는데 이 고장력 볼트가 유일하게 바로 이 마찰 접합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고장력 볼트 접합인 이것은 원리가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리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재를 갖다가 자, 이 접합을 할 때 지금 현재 이렇게 있을 때 두 부재를 맞대 놓고 여기에다가 자, 이 덧판을 이렇게 대죠. 판을 이렇게 자, 강제를 대고 나서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양쪽에 하나씩 원래는 많이 뚫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뚫는 걸로 해서 자,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뚫습니다. 이렇게 뚫어서 그러면 이제 고장력 볼트를 여기에다가 넣어서 자, 토크 렌치나 이쪽은 임팩트 렌치로 장력을 가해서 빡 조아줍니다. 이 볼트를 이렇게 끼워서 이 고장력 볼트를 넣어서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장력으로 빡 조아줍니다. 인장력을 가해서 자, 빡 조아요. 기계로 렌치로 이렇게 쪼게 되는 겁니다. 자, 쪼게 되면 여기 볼트에 빡 조았습니다. 장력을 가한 거예요. 인장력을. 장력에서 빡 조았기 때문에 그럼 이 부재들이 서로 맞닿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꽉 맞닿아서 그러면 여기에 마찰력으로 여기에 이 부재 간의 이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 부재 꽉 맞닿았을 때 이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해 주는 이것이 바로 강한 마찰력으로 부재 사이 이 면에서 생기는 이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하는 거예요. 마찰력. 이거로만 힘을 다 전달하는 겁니다. 모든 응력이 저항하는 접합법이 바로 고장력 볼트, 줄여서 고력 볼트, 둘 다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마찰 접합법이 고력 볼트 접합이 됩니다. 고장력 볼트, 유일한 마찰 접합입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한다. 그러면 보통 이 고력 볼트, 이 고력 볼트, 고장력 볼트, 줄여서 고력 볼트, 이 내부에는 인장 응력이 발생하는 거야. 잡아당겨 놓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인장 응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 고력 볼트에 제발 전단 응력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는 전단 응력이 안 일반 볼트도 전단 응력은 생기지만 이 고력 볼트에는 인장 응력이 내부에 생기지 전단 응력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서 자, 우리가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력 볼트의 특징에 보시면 접합부 강성이 높아서 수직 방향의 접합부 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장력 볼트가 기둥과 기둥 여기에 사용되는 거예요. 기둥과 기둥의 접합부는 다 이거의 접합은 이 고장력 볼트를 거의 이용합니다. 그리고 보하고 보의 접합부도 사용합니다. 보와 보의 접합부에 바로 이 고장력 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과 기둥 거의 대부분 이 고력 볼트 접합을 고장력 볼트 접합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응력 집중이 적음으로 왜냐하면 전체 표면에 마찰력으로 전달하니까 하나의 부분에 응력이 집중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리벳이나 볼트에는 그 리벳이나 볼트의 응력이 집중이 돼요. 그런데 얘는 그래서 이제 반복 응력에 강하고 전체 이 표면 면에 부재간의 면에 마찰력으로 해서 분산식에서 응력을 전달하다 보니까 응력 집중 형상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 강도가 보통 큽니다. 피로 강도라는 것은 반복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을 피로 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견딜 수 있는 것이 피로 강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것이 자주 있어도 잘 견디는 것은 피로 강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한 조아놓은 형태다 보니까 얘는 이 너트 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접합한제 유효단면에서 하중이 적게 전달되고요. 왜냐하면 이 응력 집중이 적으니까 그것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현장 시공이 간단해요. 그래서 토크 렌치나 임팩트 렌치로 조으니까 현장에서 간단히 조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일반적으로 적의 영향을 적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부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이 작업공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용접이거든요. 그래서 용접공 인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용접접합이거든요. 작업 이 기능공이 숙련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장력 볼트는 쪼는 거야. 조금만 배우면 다 비슷합니다. 잘 쪼는 사람, 늦게 쪼는 사람, 숙련도에 따라서 약간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이거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기능공의 숙련도에 따라서. 그래서, 편합니다. 시공소에 소음이 적고, 그 다음에 노동력 절약되고 공기가 단축 효과를 가져옵니다. 빨리빨리 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력 볼트는 이 전달 응력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마찰력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이 고력 볼트하고 이 판자 간에 맞닿는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압 응력도 발생되지 않는 겁니다. 생기지 않는다는 측면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접합법은 이 마찰면 상태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찰면 상태. 그래서 이 마찰면은 일반적으로 마찰력을 좋게 처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찰면 상태는 들뜬 녹은 제거를 해야 돼요. 이 마찰면
이 마찰면에 대해서 이 들뜬녹은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됩니다. 들뜬녹은 이 제거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들뜬녹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검정녹을 뜻합니다. 검정녹. 자, 녹도 초반에 녹이 쓸게 되면 약간 붉은색의 녹이 씁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이 걸치면 검정녹이 돼요. 그래서 이 들뜬녹 이것은 제거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거를 해 주시고 붉은 녹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돼요. 붉은 녹. 그래서 옥외 방치에서 이 붉은 녹이 있었을 때를 기준해 붉은 녹인데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이 붉은 녹이 있는 상태에서 조립을 해야지 이 마찰력이 좋아집니다. 일정한 마찰 개수를 확보해야 되니까 보통 붉은 녹이 보통 0.5 이상 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미끄럼 개수를 최소한 0.45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붉은 녹은 미끄럼 개수가 0.5 이상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붉은 녹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조립을 합니다. 뭐 시방서 개념상이 될 때는 우리가 붉은 녹이 쓸 때까지 못 기다리면 표면에 가공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블라스트 처리를 합니다. 컵 블라스트나 숏 블라스트 같은 거로 표면을 가공을 해줍니다. 요철이 있게끔. 그래서 표면이 어느 정도 표면에 거칠거칠한 표면 처리가 돼야지만 사실상 마찰력 증가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둘 중에 하나예요. 붉은 녹이 있는 상태에서 하거나 아니면 나는 못 기다리겠다. 그럼 블라스트 처리 표면상 붉은 녹이 있거나 아니면 이 블라스트 처리를 합니다. 블라스트 처리해서 표면을 우리가 거칠게 처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측면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일 때 한 번에 여러 개를 조일 때는 우리가 이제 조일 개수가 이제 볼트 개수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 개를 조일 때 한 번에 모든 장력을 가해서 다 조면 안 되고 1차 조임, 2차 조면은 나눠서 1회, 2회로 나눠서 우리가 조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차를 조일 때 장력의 80%에서 1차 조임을 하고 나서 2차로 다시 조우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나눠서 조아줘라. 그리고 자, 이 개수가 많을 경우는 우리가 한꺼번에 다 조우지 않고 먼저 중앙부를 먼저 조고 주변부 좌우 방향으로 이렇게 조아 나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 있을 때 먼저 센터를 먼저 조은다는 거 중앙부 조임이 먼저 진행을 해요. 조임을 해주고 나서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조아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센터를 먼저 조임을 한다는 측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장력 볼트, 그래서 보통 기둥과 기둥의 접합이나 보아의 접합부에 이 고장력 볼트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접 접합. 자, 이 용접 접합이 가장 강력한 접합법이죠. 용접 접합이 접합부 일체화가 가능한 접합이죠. 그래서 용접 접합은 기둥과 보의 접합부, 기둥과 이 보의 접합부에 이 용접 접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둥과 보의 접합에 리벳 접합을 한다 이렇게 한번 시험이 나왔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둥과 보의 접합부. 그래서 이 용접 접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용접 접합의 이 특징적인 측면이 자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5페이지 특징 1번에서 7번까지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1번에서 4번까지가 장점이라 보시면 되고 장점 용접접합의 장점을 1번, 2번, 3번, 4번에서 다루고 있고요. 나머지가 단점적인 측면이 됩니다. 단점은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5번, 6번, 7번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장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시험을 한번 다뤘고 단점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단점에서는 5번, 6번이 좀 중요한데
6번 가지고 다룰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거 다뤘죠. 그래서 이 검사법이 얘는 어렵습니다. 검사법이 어렵다. 자, 이거는 유관검사로 다 유관검사는 일부에 조금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부의 검사를 하다 보니까 뭐 초검사 탐상법이나 뭐 여러 가지 검사를 우리가 하게 되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법이 어렵습니다. 검사법이 용이한 것은 이 리벳은 유관으로 검사가 된다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냈고, 그다음에 단점에 5번에 보시면 자, 기능공의, 용접공의 숙련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접은요, 기능공의 숙련도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장점적인 측면에서는 뭐 3번 가지고 한번 다룰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일체성과 강성 확보가 가능한 게 이거죠. 예, 용접은 이 금속을 녹여서 넣어서 두 부재를 합쳐다 보니까 이거죠. 그래서 강성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밀성이 있고요. 거기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에 얘는 사용 강제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얘는 구멍 뚫기를 안 해요. 유일하게 구멍 뚫기를 안 하는 것이 바로 이 용접접합이다. 그러면 구멍 뚫기를 하지 않으니까 단면 결손이 없는 거야. 단면 결손이 없으니까 재료를 절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재료의 절약 개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자, 저거죠. 접합 부재의 두께의 제한이 거의 없다. 얘는 구멍 뚫기를 하는 리벳이나 볼트라든지 이런 고장이 구멍 뚫어서 다른 부재를 넣어서 체결하는 것들은 보통 그립, 이 총판의 두께의 제한을 보통 둡니다. 그래서 아까 리벳에서 대표적으로 하나 했죠. 리벳 직경에 보통 5배 이하의 제한을 둔다. 그래서 보통 구멍을 뚫어서 다른 재료를 끼워 넣어서 접합하는 방법은 두께의 제한이 거의 있지만, 자, 얘는 두께의 제한이 거의 없다. 그래서 장점에는 3번이나 4번 가지고 다루어서 3번 출제가 됐고, 4번 정리를 한번 해 두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부 학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용접 형식상 분류가 나오죠. 그래서 맞댄 용접이 있고, 그 다음에 모살 용접, 그 다음에 플레어 용접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용어상 접근해서 이제 좀 공부해 두실 파트는 여기 보시면, 자, 맞댄 용접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두십시오. 맞댄 용접하고 모살 용접 정도는 공부를 해 두십시오.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맞댄 용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댄 용접. 자, 맞댄 용접은 두 부재를 상호 맞대어서 용접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두 부재를 이렇게 맞대어 주게 됩니다. 자, 이 맞대면 실제적으로 이 채워 넣을 때 잘 안 들어갑니다. 용착금속이 잘 채워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잘 채워내기 위해서 앞을 벌려야 되겠죠. 구멍을 이렇게 홈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홈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용착금속을 채워 넣기 위해서 이렇게 홈을 만드는데 이것을 영어로 그루브라고 칭합니다. 그루브. 그래서 이 그루브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그루브는 자, 우리나라 말로 해서는 홈이라고도 칭하고요. 그래서 이 그루브는 바로 용착 금속을 채워 넣는 홈, 이것을 우리가 그루브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 홈을 다른 용어로 앞벌림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개선이라고도 씁니다. 개선 이렇게 칭하고요.
그 다음에 그 홈의 밑부분, 이 부분을 루트라고 부릅니다. 루트. 그래서 그루브의 밑부분을 루트라고 하고, 그래서 루트는 홈의 이 그루브의 밑부분이 됩니다. 그루브의 밑부분, 그루브 홈, 그루브의 밑부분을 루트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용착금속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밑에서 떨어지면 이 쭉 밑으로 새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밑에다가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대어주는 부재, 이걸 뒷댐제라고 칭합니다. 뒷댐제라고 하고요. 뒷댐제. 그 다음에 이 두 부재 사이 간의 간격, 좀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간격, 이것을 트임새, 두 부재 사이 간의 간격, 이것을 루트 간격이라고 하고, 루트 간격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걸 홈의 깊이라고 칭합니다. 홈의 깊이라고 칭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용착금속을 여기다가 채워 넣게 됩니다. 여기다가 금속을 여기서 채워 넣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목두께라고 칭합니다. 이것은 목두께라고 칭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유효목의 두께, 유효목 두께인데 모재 두께가 여기 두께하고 여기 두께가 다르면, 양쪽이 동일하면 그대로 같이 가주면 돼요, 목 두께는. 그런데 여기 두께하고 여기 두께가 다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얇은 쪽으로 가주면 돼. 그것이 니은이 나오죠. 그래서 유효 목 두께는 모재 두께가 다를 경우 얇은 쪽 목 두께로 한다. 명심하시고, 자, 두꺼운 쪽이 아니라 얇은 쪽 모재 두께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강으로 살붙임을 해줘요. 그것을 여분이라고 합니다. 여분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여분은 보강 살붙임을 여분이라고 해요. 여분. 자, 여분은 판두께, 이 판두께 모재 두께 10분의 1이나 이 모재 두께 10분의 1 이하 또는 우리가 1.5mm 이하로 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분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것이 모재 두께가 예를 들어서 10mm였다 가정합시다. 그럼 10mm의 10분의 1은 1mm가 되겠죠. 아니면 1.5mm 이하로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측면 기억하시고, 그래서 맞댄 용접과 관련돼서 이런 용어를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2번에 바로 모살 용접까지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해 줍니다. 모살 용접. 자, 모살 용접은 모서리에 살 붙이는 용접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126페이지 제위에 맞댄 용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모살 용접 개념이 있는데, 그럼 모살 용접 개념은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현재 부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용접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다 용접을 한다. 그럼 보통 용접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일정만큼 용접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보통 다리 길이라고 합니다. 모살 용접의
다리 길이. 보통 S를 많이 씁니다. S, 다리 길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용접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모서리 살을 붙이는 용접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으로 해서 요걸 유효 목두께라고 하는 거죠. 여기 목두께의 개념이 되고, 유효 목두께. 여기 목두께입니다. 목두께는 보통 다리 길이 0.7S로 합니다. S가 다리 길이라고 했을 때 0.7배로 보고요. 그 다음에 보강 살붙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보강 살붙임 여분. 자, 그런데 용접을 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접을 여기에서 다른 부재가 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다른 부재가 여기에 이렇게 하나 더 이 판을 여기다 접속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용접을 쭉 길이가 있으면 연속으로 용접해 나가면 쭉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용접하고 이 용접선의 교차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용접선의 교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다가 다른 부재에다가 홈을 만들어 놔요. 그럼 이 용접선이 교차가 안 생기고 용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접선의 교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부재에 설치한 이 홈을 갖다가, 자, 이것은 스캘럽이라고 칭합니다. 스캘럽은 그래서 127페이지 그 용어적인 측면에 봤을 때 그 스캘럽이 나오고 있어요. 용접선의 교차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한쪽 부재에 설치한 홈을, 이것을 스캘럽이라고 칭한다. 그래서 거기 127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그루브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자, 그루브는, 자, 이 두 부재 사이, 맞댄 용접의 두 부재 사이에 용착 금속을 채워 넣는 홈이죠. 홈을 갖다가 그루브라고 하고, 그루브의 개념하고 스케일러 개념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한다. 둘 다 홈은 홈인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용접선의 교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한 부재에 설치하는 홈은 스케일러이고, 맞댄 용접에서 두 부재 사이 용착 금속을 채워 넣는 홈은 그루브입니다. 그래서 홈끼리 두 가지는 비교를 꼭 해두고 여러분들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상 두 가지는 정확히 우리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접적인 측면에서 최소한 맞댐 용접과 모살 용접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적인 측면은 한번 기억하시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11회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는 11회 때부터는 출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8회 때 실수로 이 분야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이 그루브 가지고 실제 8회 때 시험이 나왔어요. 우리 시험이 11회 때부터 시험 범위에 들어갔는데 실수로 출제가 되어서 지금 현재 이 분야가 시험에 그루브의 개념은 언급이 됐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답이 됐었는데 그때 8회 때 두 개가 나왔어요. 내하 피복하고 그 다음에 그루브, 이 두 가지 측면을 실수로 8회 때 기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정답으로 인정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용접에 대해서 각각의 접합에 대해서 살펴봤다. 리벳 접합하고 볼트 접합, 그리고 고장력 볼트, 용접 접합에 대한 특성 분야를 봤고요. 근데 용접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 두셔야 됩니다. 용접이 가장 중요한 파트다 보니까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불안정적 용접 결함이라든지 용접 시공 일반 주의사항, 표준 시방서 이런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 구조부의
보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